소통하려면 1분만 기다려라. 소통에 있어 1분의 힘은 크다. 참을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이 있듯 단 1분이면 날 서고 뾰족했던 마음도 서서히 내려앉는다. 미국의 중심가 뉴욕의 기차는 항상 예정 시간보다 1분 늦게 출발한다. 단 1분이 늦어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30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딱 1분만 기다려주면 된다. 그렇게 1분이 지나고 나면 숨이 내려앉고 화가 가라앉는다. 그러고 나서 소통해도 절대 늦지 않다. 소통하려면 리액션하라. 주부들이 즐겨보는 아침 토크쇼 방송에서는 강사료보다도 더 비싼 돈을 주고 방청객들을 고용한다. 호어, 우와, 하하, 와 같은 리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액션은 강사들의 기운을 돋우고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리액션 담당 방청객들 중에는 실장님이라 불리는 그들의 캡틴이 있다. 이들은 20년 가까이 그 일을 해온 프로 중 프로다. 어쨌건 이 캡틴의 지시에 따라 방청객은 리액션을 한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리액션은 어쩐지 어색하다. 가끔은 반박자 느리기도 하고 조금 빠르기도 하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자연스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어색한 리액션조차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어깨가 축 처져 들어온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내뱉은 이 한마디. 아내는 눈초리를 올리며 쌀쌀맞게 대꾸한다. 당신만 힘든 거 아니거든. 요즘 경기가 나빠서 다들 그렇게 힘들어. 경기가 나쁘든 좋든 남들이 힘들든 말든 남편은 그저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다. 많이 힘들지? 난 당신 보면 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이니까 그거 해내는 거야. 다른 집 남자들은 어림도 없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지. 안 그래? 그 한마디면 다시 힘이 날 것 같은데 야속한 아내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다며 두 주먹 더욱 불끈 쥐라는 말만 의포된다. 스위트홈은 온데가 없고 직구선만 남은 것이다. 리액션은 마음을 함께하는 힘에서 나온다. 우리 딸 힘들지? 엄마도 학교 다닐 때 힘들었는데 오늘 하루 학원 쉬고 엄마랑 꽃 구경 갈까? 라고 해줘야 한다. 너만 힘든 것 아니야. 요즘 수험생들 다 그렇게 힘들어. 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냉철하고 객관적인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든 그들은 머리가 아닌 마음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리액션이다. 소통하려면 가끔 든든한 마음의 약도 먹어라. 나는 식사 때만 되면 행복하다. 시장하기에 밥은 맛있고 비웠던 속이 채워지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 무슨 종류의 밥이든 다 내 몸에 약이 된다. 하지만 때로는 밥으로도 안 될 때가 있다. 이때는 밥이 아닌 정말로 약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약은 밥처럼 맛있지도 않고 당장 어떤 에너지도 주지 않으며 가끔은 빈속을 더욱 쓰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맛에 예민한 아이들은 약 먹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엄마들은 강제로 아이의 얼굴을 붙잡고서라도 아이에게 약을 먹이려 애쓴다. 약을 먹어야만 아이가 병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른들에게도 약을 먹는 일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다. 나 역시 약을 먹을 땐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진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약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야 빨리 낫고 다시 건강해진다. 내 몸이 균형을 잃어 병에 걸리면 약을 먹듯 마음도 균형을 잃어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좋다. 밥이 듣기 좋고 달기도 한 칭찬이라면 약은 듣기 싫고 쓰기도 한 욕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욕은 육두문자나 저주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낫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는 집약되고 명확한 치료제로서의 욕을 의미한다. 혹여 부끄러운 잘못을 했거나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욕이라는 약을 먹어야 할 때 분명 그것은 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순간이다. 욕이 미각을 느끼는 혀를 지나가면 쓴맛은 이내 사라진다. 그러니 욕을 먹을 땐 아이처럼 밀어내거나 거부하지 말고 몸에 힘을 빼라. 그러면 짧게 넘어간다. 그리고 삶으로 잘 받아들여 소화시키다 보면 머지않아 그 약은 마음의 균형을 찾게 해주고 더욱 건강하고 기분 좋은 마음 상태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소통하려면 그들과 같은 옷을 입어라.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옷 입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강사치고는 색깔 있게 옷을 입는 편이다. 얼마 전 교도소에 강의를 갔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옷을 입고 갔다.
아니, 오히려 더 스타일 있게 입고 갔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점잖았지만 색이 강렬한 캐주얼의 스웨이드 신발을 신었다. 그런데 아뿔싸. 그곳은 교도소였고 강의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도 아닌 숫자가 적힌 수의를 입은 재소자들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 앞에 서는 순간 아차 싶었다. 패션과 스타일에 관해서는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날 나의 패션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마음 같아서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소통을 이야기하러 온 강사가 청중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복장을 하고 무대에 선 것이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보다 내 바지, 양말, 신발이 시선을 둔 채 못마땅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짐작대로 강의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1시간이 넘게 광대 역할과 나를 망가뜨리는 블랙 코미디를 하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었다. 100년 전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그들은 우리 민족과 소통하기 위해 상투를 들고 한복을 입었다고 한다. 한국 이름을 쓰고 젓가락 쓰는 법을 배웠다. 소통의 옷을 입은 교사.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면 그들과 같거나 조금은 덜한 옷을 입어야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소통은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언어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통하려면 마음의 쿠션이 필요하다.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 포근한 포옹을 위해 충격을 완화해 줄 쿠션이 필요하듯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쿠션이 필요하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면 나는 종종 직장 생활 중 뭐가 가장 힘든가? 를 묻는다. 그러면 그들은 단연 인간관계를 제일로 꼽는다. 일이 힘든 것은 참겠는데 사사건건 내 속을 박박 긁는 그 인간을 견디는 것은 정말 힘들어. 그게 직장이든 집이든 나와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도 나를 불편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를 타다 보면 움푹 파인 도로나 돌멩이의 충격을 그대로 몸에 전해주는 차가 있는가 하면 충격 완화 작용이 잘 되어 있어 그 충격이 최소로 전달되는 차도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들어와 냄새나는 짓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환기가 되는 것처럼 마음에도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이 필요하다. 어느 날 모델하우스에 구경을 갔는데 그곳에 복층 하우스가 있었다. 높은 천장과 쾌적한 공간도 놀라웠지만 게스트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이 부러웠다. 손님이 급한 볼일을 볼 때 주인도 손님도 편할 만큼 공간이 넉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복층 아파트에서 살기 어렵다. 그러나 마음의 게스트하우스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마음의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갖고 있으면 넉넉하게 타인을 받아줄 수 있다. 소통하려면 자존감을 바꿔라. 꽃은 우리가 그것을 꽃이라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꼴이 잘났든 못났든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고 그것을 내 안에서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 넌 정말 대단해. 넌 정말 특별해. 넌 너무나 소중해. 사랑, 칭찬, 인정 등의 긍정 에너지는 얼을 가꾸는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 화장품으로 따지자면 영양크림과 에센스 같은 역할이다. 꼴이 특별히 잘나지 않아도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얼을 잘 가꾼 사람이다. 그들은 민낯에서도 빛이 난다. 사랑받은 사람 특유의 아우라가 넘치기 때문이다. 이상 돈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